박원순 서울시장 추천 도서 12번째 185페이지 한종수 강희용 지음.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의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강남의 탄생. 지연이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관광과 한국토지공사 현 LH에서 일했으며 현재 세종시 도시재생센터 사업지원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중역사책을 쓰는 작가로서 거창한 역사 담론보다는 그 사이에 파묻힌 사람들의 흔적과 일화를 발굴해 새로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국토지공사 재직 중에 도시사, 도시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서울토박이이자 세종시 건설의 참여자로서 서울과 세종의 주요 공간과 그에 관한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지연책으로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2015년, 제갈량과 한니발 두 남자 이야기 2013년,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2010년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영락제, 화의질서의 완성 2017년, 환관 이야기 2015년,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2012년이 있다. 강희용, 강원도 춘천 출신이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도시공학과로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동작구에서 제8대 서울시 의원에 당선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재개발 및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수립위원회의 총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겸임교수로 거버넌스형 도시계획 수립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등을 후학에게 전하고 있다. 도시정치학과 공간복지 개념에 천착하여 도시계획의 인문학적 확장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으며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3년 미국 국무부로부터 세계 차세대 지도자 한국 대표로 선정되기도 했다. (327페이지) 찾아보기 기타 참이스쿨 251, 창덕여고 91, 154, 청계산 18, 80, 198, 청담동 25, 65, 67 등, 청량리 19, 88, 270, 273, 채비지 T, 페이, D 34, 94, 124, 304, 최순실 188, 총현교회 83, 143. 여기 최순실이 나오네. 이거 언제 책이지? 보자. 2016년 5월 10일 초판 1쇄. 몇 쇄까지 나왔다 했지? 20쇄까지 나왔다 했나? 2024년 3월 그런 것 같아. 20쇄. (185페이지) 9. 강남의 부촌들. 185페이지 강남의 첫 번째 부촌
압구정동, 강남의 또 다른 얼굴 서초동, 가장 강남스럽지 않은 그러나 가장 강남다운 청담동,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삼성동, 10. 강남의 흡파들 193, 봉은사, 선정릉, 인원릉과 대모산, 청계산과 우면산, 양재천, 도산공원, 서리풀공원. 여기 서리풀공원 나오네. 11. 지난날의 그늘 207페이지. 청와대 경호실이 앞장선 땅투기, 부동산 투기와 법부인의 등장, 불페이 강남 부동산, 강남 정치 이야기, 끊어진 다리 성수대교, 무너진 백화점, 삼풍 백화점 참사, 룸살롱 이야기, 폭탄주 이야기, 비인간적인 도시. 현재의 강남 239페이지. 어디 몇 페이지까지 있지? 절반 넘게 읽어보나. 아파트 구조의 변화, 주상복합 열풍, 도곡동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의 브랜드화, 성형수술의 메카, 삼성타운과 새로운 스카이라인, 신사동 가로수길, 황금노선 뜨는 지옥철, 지하철 9호선. 황금노선 뜨는 지옥철? 지하철 9호선이 왜 지옥철이야? 황금노선. 강남스타일 13.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강남 267페이지. 도시기본계획이란 200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강남,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강남,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강남, 2030 서울플랜과 강남. (185페이지) 가장 강남스럽지 않은 그러나 가장 강남다운 청담동. 압구정동과 바로 인접해 있지만 청담동의 분위기는 아주 다르다. 압구정동이 강남의 구세대를 대표한다면 청담동은 신세대를 대표한다. 청담동이 뜬 이유는 물론 압구정동의 우산효과 때문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곳은 고층의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는 사실이 매력이 되었던 동네다. 지하철 3호선 개통 후 압구정동에는 외지인들이 모여든 반면 청담동에는 오랫동안 지하철역이 없어 자동차가 없는 이들은 접근하기 힘든 편이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물론 2000년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어 청담역이 생기긴 했지만 알다시피 진짜 청담동과 청담역은 거리가 멀다. 오죽하면 청담동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파출부밖에 없다는 말까지 생겼을까. 그래서인지 청담동 일대, 특히 도산대로에는 유난히 외제차 매장이 많다. 이 동네에는 뷰티숍도 많은데 도산 안창호 선생께는 죄송하지만 도산공원이 있어 드레스를 입고 결혼사진과 영상을 찍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또 여의도 못지않게 많은 연예기획사가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도산공원은 900만 평에 달하는 영동지구 개발 당시 유일한 계획공원이었다. 아무리 개발 시대라지만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그래서인지 강남구와 서초구는 늦게나마 개발지에서 빠져있던 야산 지역을 청담공원이나 서리풀공원 등으로 조성하였다. 청담동 하면 외제차가 가득 찬 도산 사거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압구정 다이어리의 저자 정수현은 청담동 젊은 남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종과 성향을 이렇게 분석했다. 단, 이 책은 8년 전인 2008년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우디 30%는 어머니의 차로 의심해봐야 한다. 자신이 차라면 약간 여성적인 취향일지도 모른다. BMW 약간 겉멋이 든 남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이다. 벤츠
고급스럽고 얌전한 차를 좋아하는 이들이 선호한다. 인피니티, 세근함을 즐기는 2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차. 포르쉐, 자신의 차가 확실하다면 멋도 알고 돈도 많고 여자도 많을 것이다. 187페이지 그림 20. 높이가 적당한 산들의 기가 모여 강남이 부천이 되었다고 한다. 풍수 전문가 정경련 박사 제공. 한번 보자. 반포천이 흐르고 여기가 강남역, 왼쪽에 서초사동 법원 교대역, 서초삼동 서초역, 예술의 전당, 우면산, 서초이동, 서초일동, 서초동, 강남역의 오른쪽에는 논현동, 반포동, 삼성동, 대치동, 매봉산, 양재동, 역삼역, 역삼동, 188페이지. 청담동 거리는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 코너를 돌면 지중해안 같고 저 코너를 돌면 파리 같고 여기는 LA, 저기는 런던 같다. 미국과 유럽의 유명 브랜드가 거의 다 모여 있다. 돈 없는 사람은 지나가기조차 주눅이 들기도 한다. 흔히 청담동을 한국의 버버스거리라고 한다. 버버스란 보헤미안과 부르주아를 합친 말로 보헤미안처럼 자유로운 정신을 바탕으로 부르주아적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의 과소비를 비판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곳의 고급 빌라들은 축대 위에 올려진 거대한 벽을 두른 성은 아니다. 서울에 이런 거리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곳에도 강남에서 흔하디 흔한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최순실이 독일 출국 전 살았던 집이자 국내 최고가를 자랑하는 피엠폴루스이다. 최순실이 독일 출국 전 살았던 집이자 국내 최고가를 자랑하는 피엠폴루스이다. 김진애 전 국회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청담동이 버버스인 척 하는 동네가 아니라 진짜 버버스다운 동네가 되면 좋겠다. 188페이지.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삼성동. 강남의 장점은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모두 복합되어 있는 직주 근접형 도시라는 점이다. 물론 이 때문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대가로 치러야 하지만 말이다. 강남의 업무 기능 지구는 크게 보면 강남역 사거리와 역삼동 일대, 그리고 설렁과 삼성동 일대가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다. 강남, 역삼 일대는 삼성본사를 비롯하여 어반하이브, 교보타워, GT타워, 부티크 모나코, 포스틀타워, 강남 파이낸스타워, 한국은행, 강남본부, GS타워 등 쟁쟁한 회사들이 잘 빠진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하지만 삼성, 설렁 일대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55층의 무역센터를 위시하여 코엑스 아티움, 파크하이아트 서울, 동부금융센터, 포스코센터 등이 있고 모 대형 건설회사의 홍보관인 크림과 현대산업개발의 본사 건물이었던 아이파크타워가 들어서 있다. 아이파크타워는 조금 어지러워 보이는 독특한 외관인데 건축용어로 해체조이라고 불리는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 건물은 최악의 건물 13위에 올랐다. 사실 삼성동 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연봉이 삼성동이 어딘지 한번 보자. 삼성동 이게 있네. 강남 여기 있으면 삼성동 여기. 삼성 본사를 제외한 강남역 쪽 직장인들보다 높다고 한다. 앞으로 강남의 업무 중심은 강남역 쪽으로 쪽에서 삼성동 쪽으로 더 기울 확률이 높다. 강남역 쪽에서 삼성동
쪽으로 더 기울 확률이 높다. 강남의 업무 중심이 우선 넓은 땅을 가진 한국전력이 광주로 이사를 가고 현대자동차가 고층 빌딩을 짓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감정원과 시립병원까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공간은 더 넓어지고 잠실종합운동장의 유휴 공간까지 연계해 개발되면 시너지 효과는 커질 것이다. 잠실종합운동장. 더구나 삼성동과 설렁은 강남역과 역삼에 없는 봉은사와 선전렁이라는 문화유산이자 허파를 가지고 있고 강남교통의 또 하나의 혁명이 될 KTX 수서역과 조금 더 인접해 있다. 더구나 삼성동과 설렁은 어디 있냐? 은 강남역과 역삼 여기 뭐건가? 강남역과 역삼에 없는 봉은사는 또 어디? 선정릉이라는 문화유산이자 허파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무슨 강남역과 역삼 봉은사와 선정릉이라는 문화유산의 허파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유산 일화는 해야 되는 거 아나? 문화유산 일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허파를 가지고 있고 강남교통의 또 하나의 혁명이 될 KTX 수역과 조금 더 인접해 있다. 더구나 삼성동과 설렁은 강남역과 역삼에 없는 봉은사와 선정릉이라는 문화유산이라는 허파를 가지고 있고 강남교통의 또 하나의 혁명이 될 KTX 수역과 조금 더 인접해 있다. 그럴 것 같다. 삼성동의 상징은 55층의 높이를 자랑하는 한국종합무역센터라기보다 지하에 있는 아쿠아리움과 코엑스몰일 것이다. 1985년 63빌딩에서 시월드가 첫 선을 보인 후 15년 만인 2000년 5월 3일에 어린이날 이틀 전 아쿠아리움과 코엑스몰이 개관했다. 2000년에 개관했네. 호주의 자본과 기술로 태어난 아쿠아리움과 코엑스몰은 비록 지하에 있었지만 지상의 모든 랜드마크를 압도해버리고 말았다.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을 가진 코엑스는 63빌딩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다가 63빌딩의 대형 수족관보다 4배나 큰 아예 수중동물원을 차려버림으로써 마침내 형님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아쿠아리움의 바닷물은 인공이다. 수돗물에 이스라엘산 소금을 탄 물이라고 한다. 물론 수입해와야 하는데 이스라엘산 소금이 가장 자연에 가까운 바닷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 별 수 없는 일이다. 따지고 보면 코엑스몰은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흔한 지하상가다. 하지만 뜨내기들을 상대하는 서울 도심이나 부도심, 아니 바로 옆 강남역의 지하상가조차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소비 공간을 만들었다. 우선 14만 평이 넘는 넓이가 다른 지하 공간과 완전히 차별화된다. 또한 상선역에서 내려 일단 입장하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동선이 만들어져 있다. 즉, 사람들은 코엑스몰 안에서 지하 공간으로 내려간다는 느낌보다는 백화점 같은 지상으로 간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공영 통로 중 가장 긴 길은 무려 663m나 되고
대부분 통로의 폭이 18m나 되니 자칫 방향 감각을 잃기 십상이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수풀길이니 계곡길이니 하는 이름까지 붙여 더 헛갈리게 만들어 놓았었다. 코엑스는 누가 뭐라 해도 강남의 중심이 되었는데 종합전시장이란 거대한 공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코엑스몰은 제2롯데월드에 대항하기 위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완료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에 점포가 없는 프랜차이즈나 브랜드는 명함도 못 내밀지 않을까 싶다. 개장 후에는 전과 달리 돈을 내지 않아도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많아지고 더 밝아지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하다. 그림 21. 새로 개장한 코엑스몰. 코엑스의 문제점은 지하만 북적일 뿐 정작 지상의 광장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다. 호텔, 백화점, 오피스 빌딩, 공항터미널, 컨벤션 센터, 심지어 카지노까지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복합단지로서 유동인구가 엄청나지만 정작 이것들은 다 따로 놀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 코엑스 앞의 16차선 도로는 광화문에 광장이 생기면서 서울에서 가장 넓은 길이 되었는데 2010년과 2014년 월드컵 때 그리 응원의 무대가 되기도 했지만 유례성이 없고 광화문과 시청 앞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않았다. 한국전력이 이전을 하고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는 이 지역은 탄천 너머 잠실종합운동장과 함께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변신할 것이다. 이 기회에 코엑스 앞 광장이 좀 더 사람들이 에너지가 넘쳐나는 공간으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람이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코엑스와 별개로 삼성동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바로 최고급 단독주택과 빌라촌의 면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김택진 NC소프트 회장, 톱배우인 이나영, 손혜진, 송혜교 씨의 집이 있다. 최근 성매매 동영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건희 회장의 안가도 삼성동에 있다. 이런 여러 얼굴을 가진 삼성동은 압구정동과 압구정은 어디 있냐? 여기는 없네? 청담동은 어디야? 여기도 없고. 조금 다른 의미에서 가장 강남다운 곳이 아닐까. 193페이지 10. 강남의 허파들. 봉은사. 강남의 허파 나오네. 강남의 빌딩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봉은사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 시대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강남의 터줏대감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존재라고 할 것이다. 고려시대의 대표적 유물이자 보물 제311호인 입사향로는 최근까지 봉은사에 있다가 입사향로? 지금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설렁에서 가깝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봉은사는 설렁을 지키는 능찰의 역할을 했고 그때는 지금보다 설렁에 좀 더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연산군 4년에 성종의 비 정현왕후가 견성사를 중창하면서 이름을 봉은사로 고친 것이다. 명종 6년 1551년에 실권자 문정왕후에 의해 승과가 부활되면서 봉은사가 선종의 수차살로 지정되었다. 선종의 수사찰.
휴정대사와 사명대사도 이때 봉은사에서 실시된 승과에 합격했다. 그림 22. 설릉과 그곳에서 바라본 강남 시가지. 명종 17년 1562년에 보우대사가 지금의 위치인 수도산으로 절을 옮겨 보우대사가 수도산으로 지금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소실되고 말았다. 문정왕후와 함께 유림의 증오를 받았던 보우대사는 지금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지만 불교계에서는 중흥을 이룬 중요한 인물이기에 봉은사 입구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 봉은사는 인조와 순조 때 종수되었지만 1939년 화재로 다시 소실되어 1941년에 중건되었기에 역사가 오래된 절임에도 정각들은 대부분 새것들이다. 강남 개발 당시에는 대치동 입구까지의 땅이 전부 봉은사 소유였다고 하니 놀랍기만 할 뿐이다. 대치동이 어디지? 대치동 여기 있네. 삼성성 밑에 역삼역의 동쪽에 매봉산의 북쪽에 봉은사. 이 땅의 매각 대금으로 장충동 부지를 사들여 동국대학교를 넓힐 수 있었지만 알짜배기 땅을 헐값에 넘긴 셈이었다. 나중에야 이를 알고 항의하자 정부는 매입한 5만 3천 평에 대해 평당 1,000원씩을 더 쳐주어 5억 3천만 원을 더 주었다고 한다. 봉은사는 누가 보아도 도시형 사찰이지만 그래도 산을 뒤에 두고 있기에 전체적으로 일조문, 강당, 대웅전, 2차 정각이 있는 산지 사찰의 구조를 하고 있다. 대웅전 위에 올라서서 여러 정각의 검은 기와 지붕과 일대의 고층 빌딩을 보는 기분은 설릉 위에서 보는 느낌과는 많이 다르다. 선정릉 25년간 재위하면서 경국대전 완성, 많은 서적의 간행, 토지 세습과 관리의 수탈을 막는 관급제의 실시 등 많은 치적을 남겼지만 업적보다는 패비윤 씨의 남편과 인수대비의 아들, 연산군의 아버지로 더 유명한 성종의 능리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있다. 바로 그가 계비 정현왕후와 함께 잠들어 있는 설릉이다. 정현왕후와 함께 잠들어 있는 설릉이다. 성종의는 그의 아들이자 연산군의 동생인 중종의 정릉도 같이 있어서 선정릉, 쉔징릉이라고 한다. 이곳의 면적은 6만 평이 넘고 강남에서 드물게도 흙을 밟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 더구나 입자가 굵은 마사토가 깔려 있어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쌓여 운치를 더한다. 가을에는 선정릉을 가야 되겠네. 이곳을 사랑한 이들 중에는 3년 전에 작고한 소설가 최인호 씨도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설릉과 정릉은 자동차 도로에서 불과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40년 전 도시계획을 했던 자들이 얼마나 야박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모습이다. 만약 공릉이 그 사이에 없었다면 두릉 사이에 길이 났을 것이다. 죽어서도 정현 왕후의 부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응? 왜 부덕이 돋보이는 대목이지? 공릉이 있다고 해서 공릉은 누가 있어?
학위와 성종은 부녀는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적은 법인데 현명한 왕비를 맞아들인 후부터 내 마음이 편해졌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사실 성종은 새 왕비와 8명의 후궁으로부터 그러면 모두 여자가 몇이야? 11명? 19명의 왕자, 19명의 공주와 옹주를 두었다. 30명이면 30명의 자식, 8명, 3명, 11명, 평균 2명 이상이네. 이렇게 그의 호색은 조선왕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인데 그런 분의 길을 받아서일까? 설렁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룸살롱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리고 설렁경찰서 관할 지역은 가장 많은 비리가 발생하는 곳이 되었다. 선정릉은 쉔징링은 임진왜란 때 외병들에게 훼손되는 참변을 겪었고 일제 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가 식량 증산이라는 명목으로 두릉 사이 저지대까지 개간을 허용해 일본에게 2번이나 수모를 당한 왕릉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어쨌든 선정릉에 올라 강남의 빌딩 숲을 보는 기분은 남다르며 이 능은 사진작가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선정릉이 없었다면 가뜩이나 공원이 부족한 강남은 정말 삭막한 회색도시의 면모만 보이지 않았을까? 197페이지 인헐릉과 데모산 데모산 여기는 데모산이 없는 것 같은데 데모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인헐릉은 태종 이방원과 왕비였던 원경왕후 민씨의 흘릉과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의 일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두 왕의 역사적 비중을 말해주듯이 앞을 지나가는 넓은 대로에는 헐릉의 이름이 붙어 있다. 원래는 헐릉 서쪽에 세종대왕의 능인 영릉도 있었지만 예종 때 여주로 천장되었다. 천장. 성종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태종 역시 그 드라마틱한 삶 때문에 영의 눈물, 대왕 세종, 정도전, 용룡이 나르샤, 순수의 시대 등 사극에 자주 등장한다. 설렁 주위에 룸살롱이 많다면 헐릉 바로 앞에는 요즘 말 많은 국정원이 있다. 많은 업적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폐위하고 이복 동생을 죽이고 수많은 신하들을 숙청했던 태종의 기에 끌려 국정원이 이곳으로 왔다면 조금 심한 상상일까? 입구에 들어서면 국정원에서 쌓은 담이 있는데 어째 약간 일렁을 치고 들어온 모양새다. 아무래도 존재감이 약했던 순조의 능력이 때문일까 하는 또 다른 억측도 하게 만든다. 이 흘릉은 같은 강남인 서초구에 있지만 설렁과는 달리 아주 한적한 곳에 있다. 대모산은 옛날에는 개포동과 이륜동 주민들에게 땔감을 제공한 산으로 높이는 약 293m이다. 대모산, 따무산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여기 한번 가볼만 하네. 293m밖에 안 돼. 산의 모양이 늙은 할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할미산으로 불리다가 헐릉이 대모산 남쪽에 조성되면서 왕명으로 대모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뿐 아니라 세종대왕의 5째 아들인 광평대군, 세종대왕의 5째 아들인 광평따준의 묘역과 광평대군의 양아버지인 무안대군, fu안따준, 광평대군의 양아버지 fu안따준 무안대군 이방번 내외의 무덤과 함께 가족의 공동묘역으로 조성된 곳이며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원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20세기에 들어서는 무용거자나 노숙자들의 시신이 많이 묻히기도 했다.
청계산과 우면산, 청계산과 우면산 한번 볼까? 청계산과 우면산이 어디 있냐? 우면산은 예술의 전당 서남 쪽에 있고, 청계산은 모르겠다. 사실 청계산과 우면산은 관악산 줄기지만 강남에 있는 덕분에 조금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사실 예전에는 돌산만 산으로 치는 이들이 많았기에 흙으로 된 청계산과 우면산은 산 취급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산에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 청계산은 흙이 기름져 녹음이 짙다. 더구나 원터골에는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고 원터골? 무료 셔틀버스까지 운행한다. 주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산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 이에 비해 북한산의 경우 산행을 위해 입구에 이르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618m나 되는 청계산에 비해 618m. 대모산은 293m. 우면산은 최고 293m에 불과해서 우면산은 293m. 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수도 있다. 사실 이 산 정상인 소망탑까지 왕복하는 데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도 서울 시민, 특히 강남 주민들의 휴식처로는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소중한 산이다. 2011년 7월 27일 이곳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2011년 7월 27일. 언제 한국에 왔지? 2011년 3월달에 왔지, 맞아. 그날 서울에서 하루에만 301.5mm의 비가 쏟아졌다. 100년 만의 폭우로 2011년 7월 26일 날부터 28일 많은 지역에서 집중호우 기록이 경신되었다. 특히 강남에서 물난리가 일어났고 우면산이 무너지고 말았다. 나 이건 뉴스에서 봤어. 7월 27일 오전 8시 50분경 우면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로 인근의 고급 주택가인 형촌마을 60가구 가운데 우면산 차락 쪽 30가구가 고립되고 2명이 사망했다. 이 마을은 우면산 내 크고 작은 계곡 10개가 합쳐지는 곳과 가까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오전 한때는 사람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토사로 인해 차량을 통한 현장 접근이 불가능했고 인근 우면산 생태공원 안에 있는 저수지가 범람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EBS 우면동 방송센터도 침수되어 라디오의 정규 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오후 5시 수위가 발목까지 낮아졌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우면산의 2차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 통행을 제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하지만 우면산의 다른 쪽 끝에 있는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에도 토사가 덮쳐 20가구가량이 매몰되어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악의 산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장마 기간에 내린 비로 토양이 물에 젖어 있었던 데다 강한 비가 내리면서 수십 군데서 동시에 산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면산 산사태로 18명이나 사망하고 400여 명이 대피했다. 사망자 중에는 신세계그룹 고학서 회장의 부인도 있었다. 아이고, 신세계그룹 고학서 회장의 부인. 물론 정전과 단수 피해도 잇따라 강남과 우면산 인근 아파트 2천 가구가 정전되었고 물이 나오지 않는 가구도 2만 5천여 가구에 달했다. 남부 순환도로 방배동 구간이 이틀이 넘게 통제되었다. 우면산 산사태는 분명 천재였으나 텐자이였으나 동시에 인재였다. 런자이
무분별한 공원과 산행로 개발, 사방 구조물의 미흡, 숲 가꾸기 같은 산지관리 부실 등으로 피해가 커졌다. 지금은 깔끔하게 복원되어 복구되어 4년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지금은 4년이